올해 세금 보고가 오늘 시작됩니다. 일리노이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접수하며 이 기간 1억 2,870만 건의 개인 세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0대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카라 회장 2 취임식이 어제 오후 5시 윌링에 소재한 채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승주 회장이 이임하고 제인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어젯밤 에반스턴에 소재한 한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매장 2곳이 파괴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이 지난 26일 시카고 루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하굣길 학생 2명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용의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누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앤드류 서가 석방됐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획기적인 법제였던 연방급여 평등법 15주년이 되는 오늘 연방 공무원 및 연방 계약업체에서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더 좁히는 새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후진시 후방 카메라 작동 불량으로 미국에서 차량 약 20만 대를 리콜합니다. 막바지 오픈 준비가 한창인 중부마켓 샴버거점이 마침내 오는 목요일 2월 1일 오전 10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습니다. 시카고 최대 규모의 실내 피클볼 시설이 최근 링컨파크에 공식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29일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이에 앞선 12일부터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ABC7 보도에 따르면 IRS는 오늘부터 2023년 세금 보고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힙니다. 일리노이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접수하며 이 기간 1억 2,870만 건의 개인 세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4월 15일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연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 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류 없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공인회계사들의 공통된 조언인데요.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서류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찍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 환급금을 누리는 신분 사기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IRS는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정 총소득이 $79,000 이하일 경우에는 12일부터 미리 접속이 가능했죠. 오늘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는 3월 중순부터 제공될 전망입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주정부 세금 보고 없이 한 번에 연방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은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햄셔, 뉴욕,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12개 주에서만 운영됩니다. 처음에는 해당 주의 연방 및 주정부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데요. 한두 달 안에 일부 민간 부분의 근로자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작년 안에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임금소득 W2, 소셜연금 및 철도 퇴직소득, 실업수당 $1,500 이하의 이자 소득을 보고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금 환급은 통상 보고 후 21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온라인 보고와 은행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이보다 빨라 10일 이내에 세금 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러나 이 소득과 지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 공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추가 자녀 세금 공제가 있는 세금 보고자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에 따른 세금 환급금은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평균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금은 3,167달러로 전년에 비해 2.6%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실직을 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싱글 납세자의 경우 13,850달러 이상, 부부 합산 납세자는 27,7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1099G 양식을 받아 W2와 함께 세금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 보고 시즌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 환급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메일이나 전화, 편지,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셜 시크릿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환급금 빼돌리기를 시도하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죠. 연방당국이 늘 강조하는 대로 IRS는 전화로 체납 세금을 독촉하거나 크레딧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30대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카라 회장 이취임식이 어제 오후 5시 윌링에 소재한 채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승조 회장이 이임하고 제인전 신임 회장이 취임했는데요. 협회 임원 이사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는 안준영 총무회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축가, 김승조 회장의 이임사, 제인전 신임 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축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축사는 최은조 한인회장과 김정환 총영사, 김윤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회장이 맡았는데요. 제인전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부동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최 한인회장의 축사는 김기란 한인회 이사장이 나와 대독했습니다. 성공적인 30대 회장단의 운영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한인 부동산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포사회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협회가 그동안 이제 우리 한인 정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회에 오신 바 같은 협회원분들과 여기 계신 우리 한인 공동체 회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과 행복이 새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더 활성화되고 또 동포사회 여러 오르가니제이션에 많이 이바지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러길 바라고 이번에 이 취임식 축하드립니다. 제인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가 어둡다는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이 시점에 무엇보다 부동산협회가 한인 에이전트뿐 아니라 동포사회에서도 함께해 감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 열심히 봉사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함으로써 부동산협회가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점점 감사하고요. 노하우와 그동안 봉사했던 모든 정열을 같이 쏟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확고히 해 임원 이사님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동포사회 대표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함께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가는 이런 그래서 누구 하나가 이끄는 게 아니고 전체 임원이 같이 가고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이사 그리고 또 우리 동포사회가 함께 한다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일대 전직 회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을 다시 리크를 해서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또 선배님들의 그런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또 차세대를 같이 이어가면서 가교 역할을 열심히 이번에 더 29대 이어서 그 기초를 이제 좀 더 단단히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 신임 회장은 협회 발전과 동포사회 유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세미나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이라고 밝힙니다. 저희가 5, 6월 달에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안건을 어떤 것으로 하게 될지는 이제 우리 임원들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될 거고 한 8월쯤에 전체적인 피크닉을 하고 9월 이사회를 또 거치면서 10월 달에는 우리 또 MT도 같이 갈 계획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제인전 신임 회장은 김승주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김승주 전임 회장은 트레이스 리 특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제인 전 신임회장이 이끌 30대 임원단 이사장을 맡게 될 김 전임 회장은 직전 임기 동안 차세대 회원 영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리 위원 등과 함께 일해왔는데요. 트레이스 리 위원장은 협회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감사패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별히 김 회장은 임사를 통해서도 세대 교체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임기 동안 함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준 특별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많은 모임에도 참석하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목을 넓히는 기회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부족했지만 우리 1.5세 2세대들을 좀 더 영입하는 데 애를 썼었는데 작은 결과를 맺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30대 회장이 되신 우리 제인 전 회장님은 우리 한인사회 여태 많은 일에 인발바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카라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카라가 좀 더 좋은 모임으로 두각을 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부의 끝 순서로 제인 전 회장은 30대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소개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2부는 크리스 리, 세라 한 부회장의 사회로 시카고 한인 여성의 모든 북 공연과 최하진, 이은영, 최정도 씨의 연주로 피아노 3중 중 테너 이경재 씨의 축하 연주가 마련됐으며 개인과 경품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협회는 2024년 첫 사업으로 브로커를 위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행사를 내달 5일과 6일 리얼터스 인스티튜트 하워드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첫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둘째 날에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마칩니다. C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800-995-1700 또는 그레이스 류 교육이사 담당 전화 630-607-529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젯밤 에반스턴에 소재하는 한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매장 2곳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재는 오후 8시 30분쯤 에반스턴 그랜리프 스트리트 1402번지에서 시작됐습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 지붕에서는 거센 화염과 또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 시카고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소방관들도 지원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불이 삽시간에 번져 진화하는데 약 3시간 30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피해 건물은 복합 용도의 상업용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파괴된 사업체 중에는 헬스장과 또 도자기 가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에 건물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경찰청이 지난 26일 시카고 루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하굣길 학생 2명의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용의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워싱턴 스트리트과 와바시 애비뉴 근처의 이노베이션스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하교 도중에 용의자들이 난사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두 학생 모두 위독한 상태로 노스버스턴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16세 로버트 보스턴과 17세 몬테리오 윌리엄스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쫓고 있는 시카고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27일 경찰청 게시판에 현장에서 찍은 용의 차량 사진과 차량 번호판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배 차량은 진한 파란색 2022년식 인피니티 QX50 모델입니다. 차량 전면에는 일리노이 번호판 CB89771이 적혀 있는데요. 경찰은 도난당한 번호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누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앤드류 서가 석방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26일 금요일 일리노이주 서부 키와니 교도소에서 모범수 감형 특혜를 받고 풀려났는데요. 복역한 지 30년 만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교도소를 나서는 서 씨를 시카고 한인교회 교인들과 변호사 등이 환영했고 이들은 서 씨에게 두부를 건넸습니다.
이날 서씨를 마중 나간 사람은 서씨 양아버지인 김한철 장로와 김성민 변호사 등이었는데요. 서씨는 한인 교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석방 운동을 이끈 윌링의 그레이스 한인 장로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당분간 김 장로의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서 씨는 30년 만인 이 순간 이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정말 잘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석방된 감격을 전했는데요. 앞서 서 씨는 지난해 3월 출소를 앞둔 모범수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보안 등급이 낮은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조기 출소 가능성이 점쳐졌죠. 그는 이달 24일 조기 출소 가능성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도소 안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해 교사 자격증을 딴 서 씨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자 등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후진시 후방 카메라 작동 불량으로 미국에서 차량 약 20만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소프트웨어 불안전성으로 후진하는 동안 카메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약 20만 대의 모델 S, X, Y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는데요. 테슬라는 이 문제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12월 말부터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12일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바지 오픈 준비가 한창인 중부마켓 샴버그점이 마침내 오는 목요일입니다. 2월 1일 오전 10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습니다. 중부마켓 샴버그점은 111 이스트 골프로드 샴버그에 위치해 있는데요. 본점인 시카고 중부시장 또 글렌뷰 시카고 한인회관 맞은편의 중부마켓 2호점에 이어 일리노이 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곳입니다. 골프와 미차암이 만나는 지점에서 남서방향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아차 대리점 건너편입니다. 중부마켓 샴버그점 내부에는 실내 벽면을 따라 고객센터를 시작으로 가전, 유제품류, 고기, 해산물, 김치, 채소, 과일 등 각 카테고리별 배치를 완료했는데요. 현재 구인 중인 캐셔가 일할 계산대는 모두 8곳을 구비했습니다. 무인 계산대는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중부마켓 샴버그점은 올 봄 중 푸드코트도 오픈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오픈 정보는 847-230-0138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카고 최대 규모의 실내 피클볼 시설이 최근 링컨파크에 공식 문을 열었는데요. 소셜 피클볼 펀 클럽이 만든 42,000평방피트 규모의 이 공간에는 8개 실내 피클볼 코트와 실내 잔디필드, 레스토랑과 커피숍, 푸드바, 라커룸과 사우나, 샤워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연중 내내 무료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코트를 사용하고 라커룸과 사우나, 가이드 레슨과 같은 추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장 대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급, 중급, 상급자 리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리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며 7주 동안 경기를 진행하는 비용은 $150입니다. 소셜 피클볼 펀은 코트 개장을 기다리는 동안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와 셔플보드, 아케이드 게임도 갖췄는데요. 멤버십은 월 $59에 제공됩니다. 회원은 코트 예약과 모든 프로그램의 조기 등록 기회, 또 무료 패들 및 공 대여, 식음료, 소매 품목 및 오픈 플레이 세션에 대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실종 학대 아동 방지센터 소장 존 셰헨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2022년 3,200만 건에서 지난해 3,600만여 건으로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몸캠 피싱 등 온라인 유인 범죄 신고도 2022년 8만 건에서 2023년 18만 6천 건으로 증가했는데요.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서만 2,100만 건 이상의 아동 성학대물을 신고했고 구글은 220만 건, 스냅챗은 55만 건, 틱톡 29만 건, 디스코드가 17만 건을 신고했습니다. X는 10만 건가량이었는데요. 애플은 234건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오는 31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들어 약간의 햇살이 비출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밤 시간대 곳에 따라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기온은 낮 최고 40도대를 기록합니다. 화요일은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34도, 내일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3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2도, 습도는 90%, 바람은 남서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